자, 현대소설은요, 사실 이게 내용은 어렵지 않아? 우리가 보통 생각한 것처럼 이제 현대는 주제가 다양하지만 사실 얘도 이제 우리가 흔하게 배워왔던 그런 구성을 딱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설을 읽으면 일단 내용이 다 됐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내신용으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번 3모 중에서 제일 셀렉하기가 좀 좋아. 낼 요소들이 좀 많거든?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보기 박스부터 읽어볼게요. 보기 박스는 원래 문제에 있던 거 떼다가 편집해 놓은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당 잡힌 사내는 얘들아, 우리 이 저당 앞에다가 말 한마디만 써주면 돼. 노동이. 저당이 이렇게 거기 매여 있다고. 그럼 잘 봐. 그러면 더 딥하게 하고 싶으면 반복되는 노동에 이렇게 해도 돼, 얘들아. 그러니까 반복되는 노동에 삶이 저당 잡힌. 이해돼요? 계속 길게 하면 내용 이해가 더 잘 되지 않니, 얘들아? 네. 반복되는 노동 속에 주체적인 삶이 저당 잡힌 사내. 이게 제목이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하면 진짜 내용 다 이해됐어. 날개랑 요거는 자, 그럼 볼게요. 저당 잡힌 사내에서 파란색,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비현실성이 나온대. 문의 양면성이야. 이게 뭐냐면, 자, 봐봐. 빨간색 박스로 바로 내려가 봐. 이 작품은 출입문을 매개로 해서 서사구조가 순환되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한다. 자신의 삶을 노동에 저당 잡힌 채 끝없는 노동 반복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전당포에 취직한 그는 창고 정리 일을 하던 중에 문이 사라져.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됐어? 방황하고 두려움을 느꼈지?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일을 해요. 그래서 반복된 노동으로 자신의 생을 유지했던 지난날. 근데 여기 지난날에다가 갱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갱? 갱 속, 그 갱도 있잖아, 그 갱. 그 탄광 이런 거. 여기 지난날. 그 지난날을 환기하며 점차 자신의 상황이 뭐야? 문이 없어진 창고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얘들아. 여기에 적응해버리고 말아. 너무 웃긴 거지. 문이 없어져서 당황했지만 원래 난 반복된 노동 속에 살았어. 그래서 적응하고요. 심지어 그래서 일을 해요. 자, 파란색 읽어볼게요. 근데 그러던 중에 파란색 갑자기 뭐가 다시 나타나. 문이 나타나서 창고 밖으로 나가는데 문을 통과한 순간 그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 전당포로 들어오는 상황이 재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 아까 우리 파란색 첫 번째 줄에 뭐라고 했었지? 문을 매개로 해서 서사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반복된다고.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는 전당포 취직부터 문이 사라져서 창고 안에 갇히는 그 과정을 또 경험해. 그래서 근데 거기를 통해서 초록색을 느껴. 초록색 읽어볼게요. 창고 안에 갇혔을 때 자신의 생에 준 가장 큰 뭐를 느낀다? 안정감을 느낀다. 이게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아, 얘들아. 이 책에서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됐지? 그래서 그 초록색 파트 특히 노동의 수단으로, 우리 주체가 아니야. 수단으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부속품 정도로 전락해버리는 현대인들인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갈게요. 앞부분 줄거리.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은 구인 광고를 보고 전당포에 찾아온 그에게 쇠창살 칸막이 안쪽에 창고를 정리하도록 시킵니다. 이 회색깔 기억하세요, 얘들아. 이걸 정리하도록 시켰어. 그는 창고 안에서 일을 하던 중에 문이 사라졌어. 얘들아, 이거 파란 색깔 무슨 뜻이지? 비현실성. 그죠? 잊을 것 같으면 거기다 써놓으시면 돼. 비현실적이라고. 문은, 근데 얘들아, 이거 서술상 특징도 선생님들이 내신에 낼 게 너무 좋거든? 이거 잘 들어. 내용은 안 어렵지만 서술상 특징이 좀 눈에 익혀볼 만합니다. 문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호련히 사라진 것인가? 얘들아, 의문형 진술 있고요. 이 전지적 작가 시점 왜 속마음을 다 보여주잖아, 그치? 근데 자, 빨간색 글씨 한 번만 읽고 갈게요. 혼란스러운 그의 내면을 다 보여줬지. 원래 없었나? 아니면 진짜 사라진 건가? 내가 헛걸 본 건가? 그건 뭐야? 이 상황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독자들도 혼란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고, 얘들아,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 점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어쩌면 저 벽들도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를 충동질했다. 그럼 벌떡 일어났다. 근데 다 육신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서 노동에 다 지쳐있어.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벽에다가 몸을 한껏 부딪혀봤어. 왜? 이게 내가 지금 보는 게 진짜 이게 벽으로 변한 건가? 그러나 벽은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 얘들아 지금 주체를 원래는 내가 가서 벽을 부딪힌 건데 벽이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라고 표현했죠? 여기 서술상 특징 하나 봐놓을게요. 벽을 주체로 서술한 이유는 뭐다? 벽에 이 단호한 힘을 부각시킨 거야. 현대인이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그치? 무력하게 좌절당한 그는 차디찬 바닥에 나동그라든 채 여기는 지금 멍해지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당황하고 이런 부분인 거죠. 자, 니은 읽을게요.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마한 공간 속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다는 얘기인가? 얘들아 지금 여기 서술상 특징 잘 봐. 인용 부호가 없어. 맞죠? 네. 근데 인물이 자신의 목소리를 그냥 다 드러내주고 있지. 서술자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 결론만이 가장 타당한 것처럼 여겨졌다. 자신의 온갖 기억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 왜 온갖 기억들을 믿을 수가 없을까? 맨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이게 맞나 싶은 거야. 기억도 희미해져. 기억이 희미해진다라는 거 얘들아. 주체성이 점점 상실되어 간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읽을게요. 몇 가지 고통이 서서히 그의 육신을 저미기 시작했다. 첫째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이 없는 괴로움이었다. 그 고통 때문에 유폐감, 갇혀있다라는 느낌 한층 더 가중되었다. 얘 지금 어디에 갇혀있지, 얘들아? 창고. 네, 맞아요. 지금 여기 이 회색들은 다 지금 어디를 설명하는 중이니? 전당포 안에 있는 창고. 이 창고가, 창고라고 적을 뻔했네. 창고가 어떤 게 있어요? 유폐감이 있는 거. 나 여기서 지금 갇혀있어. 이게 지금 언제지? 현재지. 여기에 갇혀서 얘가 언제를 회상한다 그랬더라? 지난날을 회상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지난날에 이제 과거를 볼 건데, 이 과거도 이제 장소가 이제 갱속이라고 아까 전에 살짝 얘기를 해드렸죠. 갱속을 이제 생각할 차례인데, 좀 대응되는 소재가 나와서 분홍색깔 집중해서 읽도록 할게요. 백열등 불빛으로 충만해 있는 저 조그만한 공간 속에는 어디에도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 없어. 왜? 그럼 맨날 반복되는 노동만 하니까 시간 체크를 안 하는 거야. 온갖 잡동사니들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보았다. 그것은 무의하게 죽어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은 것이었다. 얘들아, 시간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어. 우리도 여기 교실 봐봐요. 시계를 안 갖다 놓잖아. 근데 다 손목에 있기는 해, 그치? 자, 어쨌든 무의하게 떨어져 죽은 시간의 잔해 같은 것이었다. 자, 앞에 볼게요. 전당포.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노동을 할 거야. 시간 알 수 있어 없어? 네, 시간의 흐름은 사실 무의미해서 체크를 안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왜? 이 사람이 이따가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이 사람에게서 시간의 흐름은 뭘로 가늠이 되냐면 내 노동의 양. 내가 노동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지났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되게 마음 아프죠? 자, 근데 이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없고 무의미한 게 마치 뭐 같다라고 창고 위에 쌓여져 있는 뭐 같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먼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 여기 관념의 형상아. 어제 민서 말하더만 관념의 형상아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자,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갇힌 한 사내, 우리 주인공이죠. 한 사내의 생애도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러져 쌓일 거라 믿어졌다. 그러자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정말 자신의 것이었는지. 봐봐, 여기는 지금 서술자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니? 얘들아? 네, 이런 거 느껴야 돼 지금 얘들아. 이거 서술상 특징. 자, 그러자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라. 그 기억이 이제 아까 말했던 갱속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것이었던가? 조차도 의심스러운 기억이. 갱속에서 지냈던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그는 조금씩 되살려냈다. 흡사, 오소리굴같이 낮고 좁고 또 가파른 승갱. 그냥 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마에 매단 희미한 램프만으로는 굴 속 수천 미터의 암흑과 탄진을 밝히기란 아예 불가능했다. 외계, 바깥 세계와 단절된 채 모든 것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곳. 강판 위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석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층에 켜켜이 쌓여있던 그 죽은 시간의 자네들. 얘들아 지금 이번에는요 어디를 생각했지 얘들아? 과거의 어디? 네, 갱속을 생각했어. 근데 이 과거의 갱속에다 이따 유폐감이라는 단어 언급할 거야 얘들아. 근데 여기서도 시간의 흐름은 알 수가 없었어 얘들아. 근데 여기서의 시간의 흐름에 대응되는 이 먼지와 대응되는 건 누가 나온 거니 얘들아? 석탄. 갱속에 흩뿌러뜨려서 저기 떨어져 있는 게 뭐야? 죽어버린 시간의 자네들 같았다. 이해돼요? 지금 창고 안에서는 먼지가 죽어버린 시간의 자네들 같았다라는 거야. 대응되는 소재 찾을 수 있겠어요, 얘들아? 네, 똑같이 분홍색에다가 빨간색 물결 칠해드렸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야? 갱,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잘 봐. 갱일 수도 있고요. 못 수도 있어요. 창구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곳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갱이 더 맞겠지. 이해돼요? 자, 그곳에서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 그것의 흐름을 재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노동의 양밖에는 없었다. 필기는 더 나중에 디테일하게 너희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문득 작업 종료의 신호가 울렸다. 그리하여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면 하늘은 장기 근속자의 폐처럼, 장기 근속자의 폐가 어떨까? 이 석탄 이 갱 속에서 일한 장기 근속자. 완전 그치 까매졌겠지 그치? 하늘이 그렇게 어두운 색이었대 얘들아. 자 계속 갈게요. 근데 그 어둠이 딱 끝나고 나서 딱 왔을 때 하늘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이게 새벽의 어스름인지 저녁의 땅껌인지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어. 왜? 출퇴근의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었어. 자, 네모박스 옆에 읽을게요. 노동에 종속되어서 시간의 구분이 어떻게 됐다? 무음해졌고요. 그것은 곧 개인의 주체적인 삶, 시간이라는 건 삶이야, 얘들아. 이게 상실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뭉뚱그려 말한다면 단지 그렇게 생활을 했을 뿐인 것이다. 자기의 생애의 일부를 저당 잡힌 대가로. 어때요? 이거 제목 딱 떠오르지? 이해됐니, 얘들아? 네. 자, 그렇게 계속할게요. 그때를 생각하고 그는 일어섰다. 지금은 어디야? 과거에서 끝났어. 이제 어디? 갇힌 창고야. 그리고는 정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요. 맞죠? 그것만이 굉장히 기계화되어 있어. 최소한의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일의 진행 속도에 따라 조금씩 소모되어가는 자기의 생의 한 부분이 보이는 듯 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나간 생활에 도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과 생애에 대한 감각과 흡사하다고 생각이 되었다. 일에 대한 지겨움, 그 무의미성이 발작적인 충동을 잠시나마 일으켰지만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잘 참고 수능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니 얘들아? 자, 일단 풀 수 있는 거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디로 가냐면 19번 가겠습니다. 19번에서 보자. 정답으로 바로 갈게요. 2번. 그가 지상에서 새벽과 저녁을 헤아리지 않았던 것은 얘들아 시간의 의미가 없어서. 네. 뭐야?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없었다라는 건 안 되지. 정답은 2번이죠. 이해됐죠? 네. 네. 그래서 나머지 다 맞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기역과 니은도 읽었는데요. 기역과 니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아까 전에 그 부분 기억나? 얘가 문이 사라지니까 벽을 팍 밀쳤단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지? 벽을 주체로 뒀죠. 그래서 1번 요거 맞습니다. 이거 선생님 본문에다가 다 그대로 써놨어, 얘들아. 선지에서 나오는 말들. 자, 2번. 인용보호 사용 없이 인물의 생각을 자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서술자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는 거. 요거 말 이해돼요, 얘들아? 네. 요런 게 요번에 내신 출제 포인트들이 다 되는 거야, 선생님들한테는. 이해됐니? 자,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자, 중략 부분 넘어가고 이제 그는 아직도 창고 안의 상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래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이 당장 1,000원도 아까워하리라. 얘들아 지금 봐봐. 여기도 똑같지. 니은이랑 비슷해요, 얘들아. 근데 잘 봐봐. 아까워하리라 라고 하면서 얘가 초점화된 인물이 누구야? 이게 얘들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마치 누구의 시선에서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이 사나이에 대해서. 얘들아 이름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얘들 이런 거 이름 얘기 안 해주는 이유가 뭐니? 익명성이 보장해 주는 게 뭐야? 보편성. 그렇지. 너희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어. 이거 얘한테만 개인에게 국한된 이야기 아니야. 이런 뜻이고 선생님이 거기 써놨어요. 얘들아 맨 첫 줄에다 그에다가 써놨어요. 자, 그래서 초점화된 인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공 그를 얘기하는 거야. 그 인물이 누구의 반응을 예상하는 거야? 대머리. 그 주인이죠. 그는 가볍게 두어 번 혀를 차고 난 다음에 이거 얘들아 기억니은 디귿리 요 옆에 있는 필기가 선지랑 일치시켜놨기 때문에 풀이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가볍게 두어 번 혀를 차고 난 다음에 버려두었던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 궁리를 해가면서 저당물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다. 머리가 점차 가뿐해졌다. 왜 그러는 거야 얘들아? 일을 하면 할수록 머리가 가뿐해져. 이걸 끝내야 된다는 어떤 기계적인 생각인 거죠. 현대인들이 이렇다라는 거야. 이번에는 궁리를 해가면서 그랬대요. 자, 창고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허리를 폈다. 이게 뭐야? 만족감 아닐까요 얘들아? 일단 우리 약간의 만족감이라고 좀 써봅시다. 일을 이제 마무리했다라는.
그리고는 다소 써있네. 흡족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흡족한 마음이 되어서 한쪽 구석으로 가 웅크리고 앉았다. 이만하면 주인도 만족할 테지. 공복과 갈증이 새삼 느껴졌지만 이대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느긋한 마음으로 주위를 점검해 보았다. 사물들 사이 주어진 질서가 그를 조금은 왜 자기가 일을 한 거니까. 추위도 어지간히 견딜만 하다고 생각이 되었다. 적어도 동사 얼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그거야 아무려면 어떠랴 싶었다. 얘들아, 노란색이 다 뭐예요? 노동에 저당 잡힌 삶 때문에 주체성을 다 잃어가는 모습을 다 선생님 노란색깔 칠해놓은 거야. 10년 혹은 20년 이쪽 저쪽을 접어보아도 그다지 다를 것이 없는 자신의 생애였다. 어차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 포인트 하나는 아까 전에 여기에 대한 반발심이 잠깐 나왔다. 어디였는지 기억하니? 그게 발작적 충동이었어.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고 다시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계속 읽을게요. 외로움 또한 새삼스럽게 못됐다. 리을 읽어볼까요?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디귿과 리을, 니은 다 비슷한 서술상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므로 창고 속에서 이 좁은 공간, 다른 세계와 외부 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 역시 자신으로서는 그다지 버려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그냥 뭐야 지금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못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어져 가고 있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이야. 이해되니? 어쩌면 가장 낯익고 분명한 생활의 공간. 뭐야 뭘 느끼고 있다. 아까 우리 해설에서 초록색 부분이 뭐였어요? 안정감. 사실 이 부분은 마지막 파트인데 이 반복된 후의 파트인데 이 부분에서도 살짝 느낄 수 있어서 선생님이 색깔을 일치시켜놨습니다. 이해됐니? 자, 그는 싸늘한 벽에다가 등을 기대고 앉은 채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또 뭘 하지?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어. 뒤로 넘겨. 하나씩 읽을게요. 뭐가 생겼어? 다시 벽이 생겼어. 벽 아니고 얘들아. 읽어볼게요. 견고한 벽의 한가운데 그가 그렇게도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문이 분명하게 반쯤 그것도 열린 상태로 있었대. 이상하죠? 자, 볼게요. 그는 벽을 의지하고 천천히 이 부분도 얘들아 선생님 그 위에 하늘 색깔 표시해놓은 거 보이죠? 네, 그 벽을 의지하고 천천히 일어났다.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뻣뻣하게 굳은 허리가 좀처럼 펴지질 않았다. A와 좀 상반되지 않나요, 얘들아? 아까 일을 하고 난 뒤에는 허리를 폈는데 자, 그는 미라처럼 어기적거리며 문으로 다가갔다. 맑고 신선한 공기가 그의 찌든 후각을 시원하게 자극했다. 그것은 분명 열린 세계의 공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조심스럽게 나갔어. 얘들아, 여기서 문의 역할. 첫 번째, 출구. 두 번째, 이거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순환된다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이 문이 왜 양면성이야? 바깥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봤더니 어디야 여기가? 전당포야. 다시 전당포라. 그래서 다시 지금 주황색 튀어나온 거야. 우리 아까 초반에 내가 주황색 칠해놓은 구절 있죠? 그 부분이랑 지금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그래서 문을, 자, 하늘 색깔 읽을게요. 문을 양면성을 매개로 해서 반복되는 서사 구조가 나오는 게 주황색 파트. 이해됐니? 자, 읽어볼게요. 문을 밀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내디뎠어. 두려웠어. 근데 그는 보았다. 쇠창살 칸막이 사이로 이쪽을 바라다보고 있는 대머리의 얼굴을. 야릇한 전도감을 의식하며. 아, 왜 그래? 자, 그는 멍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쇠창살의 칸막이와 대머리 사내와 그리고 그 음울한 실내 풍경.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있는. 너희 혹시 이거 전당포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구멍가게요. 전당포 한 애들. 그게 뭐야? 미국에 있어요. 아, 그래? 몰라. 이게 여기 있다. 옛날 물건 누르면 맞아. 이게 내가 여기가 이제 입구면 이게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창고 같은 데고 여기 이제 유리가 있어. 여기 유리가 방범창 같은 거 있지. 여긴 다 벽이고 방범창 같은 걸로 다 쇠창살이 이렇게 있어. 왜냐면 여기 안에는 사람들이 비싼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값비싼 물건들을 이제 노리는 강도들이 자주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쇠창살이에요. 여기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야? 주인공. 대머리가 앉아 있는 거야. 대머리가 앉아 있고 지금 얘가 들어온 거야, 얘들아. 얘가 대머리.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지금 요 쇠창살 너머 이렇게 된 거라고, 얘들아. 자, 다시 갈게요. 자, 쇠창살 칸막이와
대머리 사내와 그리고 음울한 실내 풍경.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있다는 건데, 이상해. 그러나 낯익은 공간에 어딘가 지극히 이물스럽고 수상쩍게 여겨졌다. 얘들아 반복된다? 하늘색 바로 내려가봐. 네. 기억에 남아있으면서도 또 어디가 낯설어. 자, 반복되지. 지금 이게 왜 그러는 거라고? 계속 순환 구조라서. 그게 비현실성이라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오셨소? 대머리 사내가 건태로 목소리를 말했다. 뭐 저당 잡힐 거라도, 뭐 맡길 거라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자 문득 자기가 빠져있는 혼란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는 황망히 뒤를 돌아보았다. 낯선 문이 하나 거기 닫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어보았다. 역시 창고가 아니었다. 어둡고 가파른 층계가 내다보일 따름이었다. 자, 미음 상세하게 읽을게요. 그래, 나는 저 계단을 올라왔었지. 이거 누구 목소리니? 그죠? 네. 그 목소리로 그의 내면을 들려줬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이건 누구 목소리니? 그렇죠. 그렇지. 이거 구분돼요? 요 미음 파트. 네. 인용부호는 역시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인용부호 없지만 따옴표 부분은 누구의 목소리야? 그의 목소리야. 그의 내면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줬는데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이 파트는 서술자의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것이 언제였던가? 꽤나 먼 기억으로 느껴졌다. 방금 아니었니? 방금은 여고 나오지 않았니? 자, 그는 다시 대머리 사내를 보였다. 난 이 마지막이 분명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있으면서 또 어딘가 낯설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쇠창살 칸막이 사이로 번들거리는 대머리는 그의 기억에 남아있는 무수한 대머리들. 뭐야? 여태까지 얘는 갱 속에서도 그렇고 이 전당포, 이 창고 안에서도 그렇고 이 노동을 시키는 어떤 관리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걸 무수한 대머리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결국은 혐오감만을 남겨놓았다 까지였네요.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낼만한 요소들이 어때? 야간해요. 야래요. 이해돼요? 몰라, 나도.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얘들아, 18번은요, 선생님이 이미 본문에 이걸 다 써놨어. 네. 그리고 5번도 왜 이게 5번이 맞는지에 대해서요, 선생님이 거기 표시 본문이랑 비슷하게 딱 체크해 놓은 거 보입니까? 네모가로? 네, 네. 얘기하세요. 전도감이 뭐예요? 이렇게 전도는 이동했다. 그렇지. 그 정도는요? 네. 정도. 자, 그러면 갈게요. 20번 가도 됩니까? 네. 자, 20번으로 넘어갑니다. 20번이 A, B가 뭐였니? 허리 피는 거. 그렇네요. 자, 이거 그냥 정답으로 바로 갈게요, 얘들아. 네. 일 끝내고 허리 피고 만족감이었지. 아까 그 본문에서 흡족하다라고 나왔었죠? 네. B는 뭐예요? 문이 열렸어. 반쯤 열려있는 문이 나타났어. 그래서 일어나는 부분이었잖아, 얘들아. 근데 너무 한 자세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다 보니 이렇게. 자, 그의 정답은 몇 번이었나요? 5번이요. 네, 5번이었고. 근데 맞는 것만 한번 살펴봅시다. A. 인물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 뭔가 틀려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선생님 해설지 참고해서 여기다 적어온 걸 보면 B에 대해서만 틀렸다고 돼 있어요. 해설지가 얘들아. 그러니까 A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맞다라고 체크를 해놨고요. 어느 정도 일을 끝낸 것을 극복했다. 현재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체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21번에 갈게요. 자, 21번. 그가 요거는 아까 전에 읽었으니까 패스하고. 자, 1번. 2. 발작적인 충동. 이거 뭐야? 수능이야, 저항이야? 저항. 약간의 저항심이었어. 그러나 여전히 이게 늘 그래왔듯이 다시 수능하고 말았다라는 장면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선생님 다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읽지 않을게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예. 네.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내기 중에 이게 제일 선생님들이 낼 거리들이 좀 많지 않았니? 네. 요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한님 끊어주시고. 네.